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행정법 11번째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소송법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행정법 특칙 뭡니까? 총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행정법의 의명확보수단, 그 다음에 행정작용법 이런 걸 다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쟁송법에 지금 와 있어요. 행정쟁송법은 이와 같은 모든 절차, 모든 이론을 집약적으로 함축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권리구제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59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자, 우리는 지금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까? 아니면 임의적 전치주의입니까? 지금은 임의적 전치주의입니다. 행정심판법이 개정될 때는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잘 안 나오고 있죠. 처분성 뒤에 보면은 행정소송법에서 처분성이 많이 나오고 행정심판법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됐을 때 많이 나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경우 나와 있는데 1번이 답입니다. 세관장의 관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 이것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예요. 자,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인데 이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말이죠. 필수적으로 전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1번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공무원의 징계소송. 어떤 공무원에서 징계에 대해서 어떤 소송을 걸 때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같은 경우도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설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9번도 별표 3개를 치시기 바라고, 60번. 자, 60번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법에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그런 파트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행정심판을 말이죠. 반드시 거치고 그 다음에 거치지 않고 거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도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좀 아까 59번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 제기할 수가 있었죠. 이런 파트고, 두 번째는 뭐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지만 어떤 요건이 있을 때는 안 거쳐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교재 말이죠. 246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소외 제기에서 나와 있죠. 제 18조 이렇게 보세요. 행정심판과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2항을 보세요. 1항의 단서의 경우에도 점점점 되어 있고, 뭡니까?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것이 4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아무런 재결하지 않을 때,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3항은 뭡니까? 이 경우는 뭡니까?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다이렉트로 말이죠. 직접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죠. 자, 2항 같은 경우는 원래는 거쳐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간다, 이런 얘기고, 3항은 뭡니까? 거칠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는 거치지 않은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자, 줄 한번 보세요. 2항은 60일, 그 다음에 긴급, 그 다음에 재결하지 못할, 그 다음에 정당, 이렇게 4가지입니다. 묶으세요. 그 다음 2항은 뭡니까? 이미 뭡니까? 기각 재결했을 때 이미 줄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임의란 말 나오죠. 이미 줄구시고, 세 번째는 처분이 변경됐을 때 줄구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려줬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위 2항과 3항이 좀 다르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 출제 되면은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2항과 3항 구별할 때 3항을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게 좋죠. 임의란 말이 들어갔죠. 그럴 때는 제 3항이죠. 이거는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직접 행정소송 제기하라, 이런 얘기죠. 2항은 뭡니까? 원래는 거치게 돼 있지만 어떤 특별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치지 않고 가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다시 이제 본교재 147페이지에 6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죠. 자, 1번이 답이 되겠죠. 임의란 말 나왔죠. 그거 줄 보세요.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 우리 행정법이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고 그랬죠. 행정이라는 것은 사법부에서 하는 그런 행정도 있고 입법부에서 하는 행정, 오리지널 행정부에서 하는 행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만큼 매우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 행정법이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틀은 항상 뭡니까? 틀을 유지하기 때문에 고득점 과목으로서 최적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48페이지 61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죠. 답 3번을 해주세요. 교육부 장관 줄구세요. 그 다음에 기본개혁 내의 내신 성적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내신성 산정 지침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말이죠.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줄구세요.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내신 성적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처분성을 부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런 판례를 깊게 공부하려고 정말 이 판결문을 막 보는 사람이 있어요. 판결문을 많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 할 필요가 없죠. 자, 62번. 다음 중 행정소송의 재판 관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답 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에서도 말이죠. 합의 관할이라든가 변론 관할 규정은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에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6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취소소송의 제기와 집행정지제도 이렇게 되는데, 자, 원래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그랬죠. 행정청에서 말이죠. 상대방에게 어떤 처분했는데 취소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소송 걸었어요. 그러면은 행위가 발전적으로 뭡니까? 행정행위하는 과정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집행부정지 원칙이에요. 이건 뭐냐면 상대방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행정경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권리보다 행정경제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2번으로 해주세요.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자, 이 부분 좀 약간 이상했죠. 그 다음에 뒷부분 보세요.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을 걸면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집행부정지 원칙이죠. 그런데 집행을 정지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공익상, 그죠? 정지하지 않으면은 심히 공익적으로 엄청난 데미지가 올 때 이럴 땐 정지해야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입니다. 답 2번을 해주세요. 64번 답 몇 번입니까? 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바뀌었죠. 당해처분이 취소소송의 당해처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계속된 법원은 이송할 수 있다. 이건데 바꿔서 얘기해달라는 것이죠. 해설 보세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당해처분 취소소송이 계속된데 이때는 이송할 수 있다. 말이 반대죠. 좀 어려웠습니다. 자, 이럴 때는 말이죠. 취소소송 줄구시고 이 부분이 틀렸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렇게 먼저 1번 치시고 2번은 취소소송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순서가.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65번 무효등 확인 소송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도 말이죠. 뭡니까? 입증 책임을 누가 집니까? 행정청이 집니까? 행정청은 피고예요. 원고, 즉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가 되겠죠. 답 1번 틀렸습니다. 자, 66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죠. 자, 부작위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부작위는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거, 전혀 처분하지 않는 거, 전혀 무의미한 거 이런 내용이 아니죠. 특정한 행위를 하라고 어떤 의무를 주어졌는데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을 부작위죠. 즉 행정청이 부작위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런 경우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답 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있다. 당연하겠죠.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51페이지입니다. 67번.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 아닌 것은 했죠. 자, 2번 과세 처분해서 과온학 환급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갑이라는 행정청이 있어요. 국세청이 되겠죠. 을에게 말이죠. 과세 처분을 했더니만 과세를 너무 많이 내라고 처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을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100만 원 내야 되는데 110만 원을 과세 처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0만 원이라는 걸 을이란 사람이 과온합 실수로 많이 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송인데 자, 이런 부분을 잘 보세요. 과실로 뭡니까? 과하게 더 많이 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금전적인 측면이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적인 관계로 봤다.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 너무 많이 냈다 이런 얘기죠. 너무 많이 낸 부분은 공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것은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즉 공적인 부분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부분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가야 된다. 즉 행정소송 중에서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암기를 해야겠죠.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원인 어느 정도 중요한 거 파악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 자, 68번. 다음 중 공법상 객관적 권리구제의 성질이 가장 강한 건 뭐냐? 자, 답을 3번으로 했는데 이건 쉽죠. 주민소송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객관적 소송이잖아요. 주관적 소송 같은 경우는 취소소송이랄지 당사자 소송이 주관적 소송이잖아요. 주민소송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측면보다 뭘 본 겁니까? 객관적 입장. 객관적이란 뭡니까? 공익이란 측면을 많이 본 거죠. 여러분들 객관적이라는 측면과 공익이라는 측면은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소송 같은 경우 뭡니까? 뭐 선고소송이랄지 주민소송 이런 건 뭡니까? 자, 내가 선고 소송에 의해서 물론 직접적으로 손해를 받긴 받지만 나 하나 때문에 선고가 뒤바뀌진 않죠. 그러나 선고가 잘못됐을 때 여러 사람들이 다른 잘못 뽑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을 객관적 소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9번입니다. 159페이지. 다음 중 국법상 당사자 소송이다. 인 것을 모두 골라라. 아닌 걸 고르면 되겠죠. 자, 3번 보세요.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죠. 이건 뭐냐면 12.12 사태에 의한 그런 보상, 그 당시에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된 그런 사건이었어요. 어떤 투쟁이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 보상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말이죠. 자, 보상금 지급은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항고 소송으로 봤다 이렇게 봤습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겠죠. 자, 기업번 같은 경우 도시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 요거는 말이죠. 당사자 소송으로 봤습니다. 조합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합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행정청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이 있고, 그죠? 조합이 있겠죠. 그 다음에 조합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합원이 있는데 이 조합원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조합원이 말이죠. 행정소송,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안 되고 조합을 당사자로 해서 소송을 걸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70번. 다음 중 객관적 소송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걸 했죠. 자, 2번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죠. 지금 말이죠. 알 권리, 프라이버시, 그 다음에 액세스권이라고 그러죠. 액세스권에 의해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자, 개인이 청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주관적 소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1번. 다음 중 행정소송에 있어서 기관소송. 자, 이거는 잘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데 기관과 기관과의 어떤 충돌이 있을 때, 마찰이 있을 때, 즉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끼리 상호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자, 행정법원에서 즉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자, 지방자치단체니까 뭐예요? 하나의 자치기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보다 높은 판결을 하는 그런 기관, 재판기관에서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답입니다. 지방자치 상호간에서는 행정법원이 나서면 안 된다. 행정법원보다 더 위에 있는, 더 상위에 있는 재판기관에서 판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 뭘까요? 대상이 다르죠.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위법할 경우만, 즉 처분이 위법할 경우만 그걸 따지겠다는 거죠. 그럼 행정심판은 뭡니까?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부당이라는 건 뭡니까? 재량준칙을 위배했다 이런 얘기죠. 즉 재량 범위를 넘어갔을 때 이것은 부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2번 답 2번이 되겠죠. 한목적성 심사 여부가 한목적성이니까 뭡니까? 부당성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답 1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73번입니다. 사례인데 갑은 관할 행정청에 하천 점용을 신청했지만 아무리 신청하고 나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하게 되는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뭡니까? 답 1번으로 해주세요. 옳은 거 해서 갑은 의무이행을 심판 청구하거나 뭡니까? 취소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답 1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냐면 부작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부작위가 있는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뭡니까? 제기해야겠죠. 그죠? 그러나 취소 소송은 제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73번은 옳지 않은 거로 해야겠죠. 그래서 답 1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73번은 옳지 않은 것으로 바꿔야 돼요. 73번은 답을 말이죠. 답은 맞아요. 근데 옳지 않은 것, 문제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작위에 대한 구제 수단은 의무이행 심판과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지 취소 소송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맞았는데 문제를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73번 좋습니다. 74번 다음 중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했죠. 답 4번으로 해주세요. 점점점 나와 있죠. 청구인 또는 및 참가인에게 뭡니까? 재결서 등본을 송달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해설을 보시면은 그렇지 않고요. 등본을 지체 없이 청구인, 피청구인한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참가인 틀렸죠. 자, 그래서 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155페이지입니다. 75번 다음 현행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를 열거한 것을 골라라 되어 있죠. 자, 행정심판법 제5조에 보면은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본서 2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54페이지에 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재량껏 해야 됩니다. 자, 76번 보세요.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1번 틀렸죠. 행정심판 제기는 처분정을 경유해야 된다. 경유할 필요 없죠. 임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선택적입니다. 77번 다음 중 현행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죠. 답 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은 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말이죠. 심리기능도 하고 그 다음 뭘 합니까? 재결기능 같이 하고 있죠. 그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6페이지입니다. 78번입니다. 자, 경기도 도지사의 부당한 운수사업 뭡니까? 취소 처분에 대해서 운수사업 면허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의 관할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떤 행정심판위에서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죠. 이것은요 중앙행정심판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79번입니다. 가끔가다 가로넣기가 나와요. 79번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 별표 4개입니다.
행정심판법에서 말이죠.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뭡니까 조문이 행정심판법 27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가로넣기 해볼까요? 행정심판 청구는 며칠부터입니까? 처분이 있은 날부터 안 날부터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가 뭡니까? 14일 그 다음에가 30일 그 다음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 2번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문제지 2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57페이지 80번 되겠습니다. 심리 방식이 있는데 자, 우리 행정심판법은요. 특별히 심리 방식에 대해서 특별히 명백하게 규정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심리주의가 채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3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1번이에요. 다음 중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으로 답을 해 주세요.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를 한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4번 틀렸죠. 무효등 확인 심판에 대해서는 사정제기를 할 수 있다? 없답니다. 자, 그래서 268페이지 조문은요 44조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죠. 뒤에 제가 행정법에서 나오는 관계 법률을 뒤에다가 제가 배치시켜 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다 배치시켰습니다. 참조를 꼭 해주시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정 재결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정 재결은 뭐냐면요. 사정 재결도 있고 사정 판결도 있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용했다는 건 아니죠. 그죠? 인용한 건 아닙니다. 자, 1번 잘 보세요. 82번에 1번 보세요. 심판 청구가 있었으나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그죠? 이럴 때 하는 재결이 사정 재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용한 것이 아니죠. 기각 재결로 볼 수가 있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 2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걸 골라라 했는데 취소 심판과 달리 의무형 심판에서는 사정 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는데 취소 심판과 의무형 심판에서는 뭡니까? 사정 재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사정 재결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판단, 정황을 봤을 때 그것이 말이죠. 받아들일 때 인용하는 것이 현재의 말이죠. 공공복리에 반할 경우가 있어요. 반하는데 어떻게 반합니까? 현저히. 아주 현저히 반할 때 기각하는 재결, 이것을 인용 재결, 뭡니까? 사정 재결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행정소송법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정 판결이라고 그러죠. 자, 행정심판법상에서는 사정 재결이라고 합니다. 자, 82번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3번 다음 중 판례 태도 나와 있죠. 답 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할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뭡니까? 기존 업자에 대해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할 그런 목적도 있을 때는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답 3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행정 처분이 있었고 말이죠. 처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지는 것이 처분을 기반으로 해서 원고 적격을 따져봐야죠. 그죠? 물론 원고 적격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뭘 따집니까? 법률상,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이걸 따져서 원고 적격 따지겠죠. 물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는 원고 적격이 뭘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학설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상 이익이라고 봤죠. 그 다음에 따지는 거 뭡니까? 이거 끝나고서 소의 이익이죠. 그죠? 소의 이익을 따져서 원고가 추구할 수 있는 거, 행정소송을 거쳐서 추구할 수 있는 바를 목적을 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순서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입니다.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준용하는 건 모두 몇 개인가? 자, 별표 4개입니다. 이 준용 규정이 또 중요해요. 자, 준용 규정은 뭐냐면 다른 법에서 말이죠. 다른 절차에서 적용되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을 준용이라고 그래요. 자, 행정심판과의 관계 적용되겠죠. 그 다음에 제소기간, 그 다음에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의 간접 강제 이런 거는 준용이 됩니다. 그러나 준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소외 변경. 자, 두 번째 뭡니까? 집행정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사정 판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송 비용. 그러니까 원고에 뭡니까? 소송 비용 부담이 있어요. 소송 비용 부담. 이 네 가지는 말이죠. 준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피고라고 봐야겠죠. 피고의 소송 비용 부담. 이것은 준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84번은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160페이지입니다. 85번이에요. 다음 중 행정상 손해배상 나와 있죠. 자, 3번 틀렸죠. 자, 보세요.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행정소송이 항고소송이 취소되면은 곧바로 고의과시 인정한다. 곧바로 틀렸죠. 곧바로 고의과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8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판례 태도인데 86번에는 답을 4번으로 해주세요. 자, 이거는 말이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나 거의 똑같이 이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저 두 번째 줄 보세요.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여기 줄 한번 보세요. 자, 상대방에게 권리 침해가 왔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자, 상대방이 불이익을 받았죠. 불이익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소송을 걸어야겠죠. 즉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행정처분이 있어야 소송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이라는 개념은 행정행위 개념보다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6번에 답 4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62페이지입니다. 87번. 우리가 말이죠. 이 절차 지금 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고지제도입니다. 고지제도.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상대방에게 좀 준비 좀 해달라. 어떤 소송을 걸지 아니면은 불이익이 오니까 좀 준비 좀 해달라. 이런 것을 고지제도라고 합니다. 자, 답 몇 번입니까? 87번에 답 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는데 이건 뭐냐면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한 것도 다른 법에 의한 처분도 이 행정심판법의 처분의 대상 뭡니까? 이 절차의 처분의 대상이다. 특히 행정심판 고지제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행정심판법을 한정하지 않고 다른 법에도 어떤 요건이랄지 어떤 불이익이 있을 때 거기에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고지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4번이 틀렸죠. 자, 해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즉 뭐냐면 이 행정심판이 있죠. 행정심판이 행정심판 자체, 행정심판법 자체에서에 의해서 행정심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타 법률에 위배해가지고 잘못 이거에 의해서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8번 보겠습니다. 행정심판 고지제도인데, 자, 행정심판 고지제도가 말이죠. 지금 문제 두 개를 지금 다루고 있죠. 고지제도인데, 최근에 급부상하는 그러한 파트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답 2번 보세요.
니은번 보세요. 요거는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인데 니은번이 왜 틀렸습니까? 보세요. 고지는 불복 제기의 가능성 여부 및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즉 행정청이 말이죠.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이 권력적 우위에 있는 어떤 뭡니까? 심판기관이 우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답 틀렸죠? 니은번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63번, 89번입니다. 취소 소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됐죠? 답 1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처분 기준이 불용인 시행규칙이라면 처분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 구별 실익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인정된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0번 보겠습니다. 90번은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한 것은 누굴 공부했습니까? 주로 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기준으로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피고의 입장도 좀 고려해 봐야겠다 이런 얘기죠. 즉 누가 피고가 되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자, 1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교육이라든가 학에 관한 도의회 조례에 대해서는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는 도의회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기관입니까? 교육감이 되겠죠. 교육과 학에 대해서는 누가 피고가 되냐면, 자, 지방자치단체, 뭡니까? 지방의회죠.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어떤 규정이 뭡니까? 바로 규범이 조례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교육감을 피고로 해야 됩니다. 자, 2번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 이거는 지방의회 의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라는 어떤 법인 뭡니까? 자체가 어떤 법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3번 보세요. 내부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이 권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이거는요 지방경찰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을 피고로 하면 되겠죠. 자, 90번의 답 4번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이 있을 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소송으로 나가면서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원고를 중시했었는데 가끔가다 말이죠. 피고가 누구냐도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90번 중요 표시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90번 같은 경우는 불이타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원고가 중요하지만 피고도 중요할 때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행정소송법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